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전남의 도정을 이끌어가는 수장이시죠. 김영록 전남도지사 모시고 지역 현안들 살펴보고요. 민선 8기의 도정 방향성도 함께 들어봅니다. 스튜디오 자리하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민선 8기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쉼없이 달려오신 만큼 뒤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소회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전라남 도민 여러분과 또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난 1년간 정말 뜨거운 성원과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 면에서도 금년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나서 작년 11조 5천억에서 12조 8천억, 6천억까지 이렇게 대폭 증가했고 네. 또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이제 100여 개 사업들이 신규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뛰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악화돼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어려웠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이제 올해까지 지난 1년간 4차례에 걸쳐서 네. 민생 안정 자금을 우리 시군과 합쳐서 2,500억 정도를 이렇게 우리 도민들께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흑산공항 문제 해결된 이렇게 실마리를 마련을 했고 또 고흥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작년 연말에 1조 6천억 사업으로 이렇게 확정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또 성과도 있었고 우리 도민들이 이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 보자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됐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이제 대책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전라남도의 이슈를 살펴보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입장차와 시각차가 분명한 사안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공론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군공항 자체는 기피 시설이었기 때문에 지난 민선 7기 동안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을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마련해서 국가적으로 또 함께 마련해서 지원책을 제시를 해달라 네.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그 지원책이 제대로 제시가 안 됐었죠. 네, 그런 차에 지난 3월 달에 군공항 관련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저희 전라남도 입장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우리 서남권 발전 그리고 네. 광주와 전남의 관문공항인 국제공항으로서는 관문공항이잖아요. 네. 무한국제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도 이제 무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권 발전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었고 네. 무한국제공항에 그러면은 민간공항이 빨리 와야 된다. 네. 민간공항이 빨리 와야 활성화될 수가 있다. 앞으로 뭐 2029년, 2030년이면은 사만금 국제공항이랄지 또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되게 되면은 네. 이제 그런 공항이 입지적인 여건이 또 좋은 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무한국제공항이 서남권,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광주, 전남 또 더 넓게는 경남이랄지 충청권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려면 이제 남은 기간이 한 5년 이내에 우리가 무한국제공항을 크게 활성화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공항이 광주에 있는 민간공항이 먼저 이렇게 와야 되는데 민간공항만 먼저 안 보내려고 광주에서는 또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민간공항과 공공항을 동시에 이렇게 이전돼야 된다 하는 게 전라남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한 국민들께서는 군공항 오는 것은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간공항이 오지 않고는 이 무한국제공항이 활성화가 어렵다. 그리고 민간공항만 받을 수는 없고 네. 다른 데로 군공항을 보낼 군이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공항까지도 무한공항에서 이렇게 받아서
이번 기회에 서남권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제 호남선 KTX가 네. 이제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오는데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데 무안국제공항역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공항 중에서 KTX 역이 있는 공항은 무안국제공항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무안국제공항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공론화가 필요하다. 공론화는 그렇게 찬반 여론도 있지만은 무엇이 득이 되고 무엇이 실인지 네.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이제 시민들의 가장 큰 원인이 사실 소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요? 소음 문제 방금 말씀한 그 문제하고 네. 지역 개발이 제한된다. 이제 이 두 가지가 크더라고요. 근데 소음 문제는 이제 그 구역을 이제 소음 그 구역을 1, 2, 3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 2단계의 소음 구역에 있는 부분은 이주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3구역에 있는 소음 구역은 이주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제 이주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3구역은 사실은 소음이 정도가 좀 더 훨씬 약한데 필요하다면은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110만 평을 더 많이 추가로 공항 구역을 확보했기 때문에 소음 문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10만 평에 더해서 그 밖이라도 소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주 대책까지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개발이 많이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네. 땅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공항 경계에서부터 2.3km 이내에는 15층 높이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네. 공항 경계에서 2.3km. 예전에는 못 지켜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개발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 네. 오히려 공항이 활성화되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되면은 주변 여건이 많이 좋아집니다. 네. 또 국가 산단도 생길 수 있고 MRO 국가 산단 무안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고 네. 또 뭐 거기에 이제 국가 산단도 되고 또 배후 도시로 미니 신도시도 네. 멋지게 미래형 미니 신도시도 만들 수 있고 또 공공기관도 이전에 올 수도 있는 점이 있고 또 전라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 사업이랄지 전라남도 자체 사업을 이렇게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무안군에서는 시성격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전라남도는 무안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런 가운데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국방부나 광주광역시에 대변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공광 문제에 대해서 유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저는 한평군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KTX역도 만들고 2조 6천억이라는 그런 네. 국가 예산을 투입을 했고 여러 가지 시설도 했잖아요. 또 국가적으로 민간공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공항특별법이 광주 군공항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그것은 군공항만 옮기는 특별법이고 그 군공항만 한 평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전라남도 전체 이 발전 계획이랄지 전라남도 전체 틀에서 놓고 봐도 네. 국가적 틀에서 놓고 봐도 맞지 않고 또 한평군 입장에서도 공항만 오지 다른 사업들이 오기가 어렵다. 민간 공항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 유치가 힘들기 때문에 한평군의 입장에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래서 한평군은 오히려 군공항 유치보다는 전라남도가 여러 가지 더 비전 있는 사업들을 더 챙겨서 한평군의 발전이 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지원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또 우리 무안군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무안군민들이 찬성해야지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안군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 문제를 꼭 잘 해결했으면 합니다. 네.
최근에는 전남 서남권 지역 지자체장과 함께 서남권 대규모 SOC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안 국제공항이 활성화돼야 된다. 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미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전라남도의 판을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저는 그 부분이 광주에서 영암까지 이제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이라고 독일에서는 부르잖아요. 그 아우토반을 건설하는 게 가장 큰 미래 프로젝트로서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우리 광주 전남에서 윤석열 정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장 큰 공약이 광주 영암 아우토반 건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전라남도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정말 멋진 프로젝트를 공약을 해 주었는데 네. 이제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광주도 이 광주 영암 아우토반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광주에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광주도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광주에서 영암까지 젊은 분들이 초고속도로 아우토반을 타고 쭉 달려왔으면은 그 다음에 볼거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F1 네. 경기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젊은이의 광장, 또 서남권 레저 도시 이런 솔라시도 이런 데 이제 여러 가지 관광 여건도 마련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F1 경기장 있는 쪽에서 목포까지는 굉장히 좀 가깝거든요. 4차선 도로가 이미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사막도 쪽으로 대불산단 쪽에서 건너오는 이제 해상 교량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대불산단과 사막도 쪽을 잇는 대불산단 진입도로를 만들면은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네. 그런 해상 교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적 사업으로 아우토반과 해상 교량까지 다 연결해 주세요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광주 전남의 판이 바꿔진다. 그리고 목포권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목포 시내를 이를테면 목포 구도심에서 목포역을 거쳐서 그다음에 하당 거쳐서 또 이제 남학에서 오령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 전남형 트램을 네. 이제 전차지요. 전남형 트램을 만들면은 버스 세 대를 한꺼번에 움직이는 효과가 있고 친환경 전차 또 관광 목적으로도 굉장히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포처럼 20만 대 도시도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는 교통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남형 트램을 만들어서 4천억 대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만은 목포시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자, 또 무안군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우토반 또 영암군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추진을 해서 목포권의 관광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또 교통의 흐름에도 간선 교통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서남권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여수 순천권의 광양권의 사업도 사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순천은 국제정원 박람회, 네. 또 여수는 2026년 세계 섬 엑스포 이렇게 준비를 여수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광양 쪽도 또 새로운 관광 여건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광양 순천 쪽에는 네. 이 산업 용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2차 전지 소재 산업 관련해서는 순천 광양 여수 쪽이 전국에서 가장 지리적 여건이 입지 여건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 용지가 부족해서 이제 순천과 광양의 첨단 소재 국가산업단지를 180만 평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도 1차 3월달에 발표한 바가 있지만은 3월달에 발표하면서는 이제 고흥 우주산업 국가 산단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거든요. 네. 3월달 이어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끝까지 저희들이 잘 이렇게 추진을 해서 우리 동북권의 산단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동북권의 발전 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 내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어내지 못한 과제가 많은 2023년입니다. 향후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전남도를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앞으로의 도정 운영의 계획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남 도민들에게 이렇게 전남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하면은 대체로 한 70% 정도는 국립의과대학이 유치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남 도민의 건강권에 관련된 문제고 네. 1년이면은 1조 5천억 정도의 의료비가 사실은 타 지역으로 유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국립의과대학이 전남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뜻을 보태고 대학들과 함께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가 꼭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큰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는 결국은 SOC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고흥까지 우주 발사체장에 있는 고흥 나로 우주센터까지 고속도로로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 연결하면서는 가장 시급한 지역이 지금 고흥읍에서 나로도까지가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 지역부터 시작하면서 고속도로가 돼야지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도 앞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나주까지는 광역철도를 하겠다 국가계획은 확정돼서 예탈을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화순도 광역철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주하고 화순까지만 광역철도를 하게 되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철도 노선들을 활용하면은 전라남도를 광주 나주에서 목포까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임성까지 연결하고 또 임성에서 남해안 철도를 타고 보성까지 가고 또 순천까지 갈 수도 있고 또 보성에서는 지금 화순까지 지금 현재 경전선이 있잖아요. 친경전선을 따로 놉니다만 현재 경전선을 전철화해서 거기만 활용한다 하면은 이 전라남도를 이제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목포까지 있고 목포에서 보성까지 있고 보성에서 화순까지 이어서 뭐 광주까지 있고 또 보성에서는 순천까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전라남도 트라이앵글 삼각 이 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존 KTX 말고도 우리가 이제 쉽게 전철화된 이런 전철 차량을 이용해서 쉽게 이제 자주 오갈 수 있는 그런 교통시설이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삼각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수시로 오갈 수 있는 도민들이 교통복지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게 전라남도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남도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전라남도가 그동안에 여건이 그래도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관광도 관광면에서도 관광객 수도 이제 대폭 늘어나면서 전라남도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 관광객 중에서 가장 많이 카드 지출이 되는 도는 전라남도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서 네. 이제 이런 면에서 전라남도가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에 남겨진 땅에서 미래의 땅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멋지게 이렇게 웅비할 수 있는 전라남도로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전라남도 어렵지만은 열심히 우리 도민들 노력하면서 전라남도를 그야말로 미래 비전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항상 전라남 도정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도 올 여름 재해가 없고 더운 여름에 더욱 건강하시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슬로건이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입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행복시대를 열어가 주시길 응원드립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